스피드 체크 옆에다 오른쪽에다 켜놓으시고 이거 같이 보시자 그러면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39쪽을 펴시죠. 39쪽 펴시면 거기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밑에 대리 나오죠? 그 쭉 좌측에 쭉 네 번째 칸에 보이면 대리가 보여요. 오늘 거기 할 거야, 대리. 자,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여기 봐. 당사자가 그냥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 가능, 적법, 타당했을 때 의도한 대로 효력이 생기고, 그런데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거짓말로 정했다면 유효, 둘이 짜고 정했다면 무효, 이걸 배웠다는 것이야. 오늘은 대리인을 통해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내 대신 계약서를 써라 한 거야. 그러면 대리에서도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으니까 계약서 내용이 이대로 다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야. 대리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리만 나오면 어렵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걸 잘 놓쳐버리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은 대리 행위를 배우는데, 자 여기 봐. 여기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이 강행복귀에 반하면 또 역시 무효가 돼버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대리인이 거짓말로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면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야. 다만 오늘 하나는 단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을 때 대리권이 없어버리면 그것은 유효가 아니고 그때는 대리권만 없다면 불확정적 무효로 하겠다. 지금 그거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대리는 대리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효력 요건이 생각나세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대리가 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랐다면 부지런히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39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39페이지에 일반 성립 요건 좌측에 한번 읽어봐. 39페이지에 아까 39페이지 펴라고 하지 않았어? 한번 읽어본다.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보여요? 오늘 거기 올 차례라니까. 대리. 그러면 대리만 딱 배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강의를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계셔. 앞에 사람들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합격 못 오니까 넘어가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굴에 인상 쓰이고 우리가 듣기에 짜증나니까 알든 말든 넘어가래. 그래야 맞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래. 또 그런 얘기도. 그래서 민법은 하나야. 하나. 민법은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다 반복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또 봐. 우리는 법률행위는 몇 층짜리 배운다고 그랬어요?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근데 오늘은 뭘 배우냐면 대리인이, 지금 이 대리인이 누구냐면 이 당사자가 매도인도 있을 것이고 또 매수인도 있을 거 아니야. 매매 배우니까. 그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네가 내 대신 계약서 좀 써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 대리인이 계약서 내용을 정해. 그럼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계약서 내용을 정할까요?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당사자는 밑에 있잖아. 밑에. 지금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밑에 있어.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내 이름으로
의사표시에서 계약서를 써라. 지금 그거 배우는 것이야. 됐나? 그러면 이게 대리인이 매도인, 매수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 그것이 계약서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 대리인이 의사표시에서 계약서 쓸 때 거짓말을 했으면 유효, 무효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이야. 이제 설득됐나? 옳지. 아유. 그래서 자, 의사표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 대리인이 2억에 팔 것인가 3억에 팔 것인가를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해.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으니 여기자 대리인이 의사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대. 내용을. 계약서 썼다고. 근데 계약서 쓴 내용이 비진의로 정했다면 유효, 무효?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는데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했다면 무효. 그거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득이 돼. 그러면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대리인이 계약서 쓰면 책임지는 사람이 대리인 자기라고 써야 될 일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겠다. 자기는 매도인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목적을 정해. 그러면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한다고 대리인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그래표 썼는데 본인이라고 하냐 시방. 이렇게 대리인이 의사표시 한다고 했는데 시방 눈에 안 보이냐 시방. 대리인이 의사표시 한다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30일 이것도 몇 년 걸린 거야. 다시 한번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계약서 썼다. 이거야 대리가. 2시간 동안에 대리를 해야 되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계약서 내용을 썼는데 그것이 강행법규에 반했다면 확정? 무효. 그거 그대로 반복이 돼. 다만 오늘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대리권만 없다는 걸 배우는 거야. 오늘은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다 같이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에 있는데 그럼 자 대리권만 없다고 본다면 확정무효겠어? 불확정적 무효겠어? 불확정적 무효다. 대리권만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39쪽에 17번을 한번 보셔. 39쪽에 17번 번호에. 번호가 여기에 효력요건 결여 상수에서의 효력 여기 번호 여기 매겨 있잖아. 여기. 거기 번호 한번 보죠. 번호가 몇 번을 보냐면 10 몇 번? 17번이 여기야. 17번이 대리권이 없다. 그것이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무권대리는 밑으로 쭉 봤더니 답이. 그래. 여기 무권대리는 여기 불확정적 무효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오늘은 무권대리는 불확정적 무효라면 여기 봐. 불확정적이라면 화살표가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될 것이고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불확정적 무효에서 대리권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대리권만 없다면 불확정적 무효라면 본인이 나중에 추인해버려도 되겠지. 이렇게. 추인. 그럼 자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 유효로 효력이 변할 텐데 이때 물어보는 게 본인이 추인했을 때 확정 유효가 되면 추인한 때부터 확정 유효냐 대리행위 했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효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라고. 추인했을 때부터 확정 유효가 되냐 아니면 대리행위 했을 때 즉 이제 나오는 을이 대리인 요 녀석이 병과 아버지를 사칭해서 거래를 했어. 아버지를 사칭해서 거래를 했다. 요때. 근데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추인하면 요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인 것을 소급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부터 유효가 되면 비소급적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요 무효가 요 봐 끝에 봐. 무효가 유효로 변했어 안 변했어?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야. 다 변소 있다. 혹시 변소 있다 한 두어 번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가 유효로 변했잖아요. 추인했더니 그러면 추인한 때부터 여기서부터 요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그거 배운다 그 말이야. 변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 대리는 여기 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목적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는 목적을 정한 거야. 목적을 정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 지금 그거라니까. 목적을 정했는데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이야. 지금 그런 걸 표현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론은 표현대로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눈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것이야 지금. 그러면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해서 계약서 내용을 썼는데 그 계약서 내용 자체가 대리권의 유무를 묻기 전에 계약서 내용 자체가 강행복귀에 반했어. 그럼 여기서 걸려서 무효가 되지. 근데 보니까 또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법규에 정했다고. 그럼 무권 대리를 먼저 같이 판단해야 할까요? 목적을 먼저 같이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 뭔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대리권 없는 자가 목적을 정했대. 이렇게 대리권 없는 자가 목적을 정했어. 근데 그 목적이 강행복귀에 반했다고. 대리권 없는 자가.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서 안 쓰면 소용없는 거니까.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인이 계약서 썼다고. 그러면 강행복귀에 반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무권 대리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따져야지 또. 1층부터 시방. 1층이 무너지면 2층 가지도 못해. 그래서 표현대 여기서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유무만 따질 뿐이지 결국은 목적을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대리권 없는 자가 목적을 정했어. 자, 됐나? 그럼 목적부터 따져야 돼. 대리권 유무부터 따져야 돼. 여기부터 따져야지. 목적부터. 어차피 야, 네 말이 어렵다. 다시 해보자. 갑이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요 녀석이 갑의 이름으로 매매 내용을 정한 것이야. 내용. 근데 그 내용이 반사이득행위요. 반사이득행위. 근데 보니까 대리권도 없어. 그럼 대리권 없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돼. 반사이득행위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래, 여기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통정의의 표시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유무를 따진단 말이야. 이해 갔나? 그러므로 대리인이 여기서 통정의의 표시했다면 대리권 없는 자가 통정의의 표시했다면 대리권 없는 것을 먼저 논해야 될 일이다. 통정을 먼저 논해야 될 일이다. 박수. 그 충정을 알면 된대 이게. 따라서 목적이 대리인이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강행복귀에 반했다면 표현 대리를 먼저 논하자. 강행복귀를 논하자. 그럼 여기서 걸려들었으니까 여기서 걸려들었으면 확정무효 아니냐. 그러므로 표현 대리 불확정무효로 가면 돼 안 돼? 가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야. 여기서 걸려들었으니까. 이해하셨지? 이게 대리의 체계도다 그런 말이야. 이게 대리. 그래서 대리를 한만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대리인이 우리는 맨 계약서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 안 쓰면 소용없어.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썼을 때 대리인이 썼는데 지난주에 뭐 강행복귀에 반하면 무효, 반사이득 행위면 무효,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그대로 다 적용돼. 그 다음에 통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근데 당사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었을 당사자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9세 미만인 사람도 있을 텐데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라는 제도가 있고 법정 대리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의사표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대리에는 임의 대리 두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에서 여러분들 미성년자 있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나를 대신해서 나는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 대리는 한번 읽어본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두 개 있다 이런 것이야. 그러면 이제 이 무권 대리는 다시 또 몇 개가 있냐면 무권 대리는 다시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표현 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실제로 대리권 없는 경우. 그러면 대리권 있는 것처럼 표현된 데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리를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아들 요 녀석이 그냥 지 혼자 아버지 사칭해서 아버지 대리라고 사칭해서 거래한 것이야 이게. 그러므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당사자인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어 이게. 여기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자, 읽어보자.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 물을 수 있다. 두 유형이 있어. 그래서 이따 배울 거라고. 그럼 이제 표현 대리는 다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 대리에는 한번 읽어본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 그럼 여기서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 효력은 여기잖아.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그럼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너 책임져. 표현 대리 주장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상대방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 꼭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고 여기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 여기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말거나. 여기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요? 물을 수가 없다고요? 물을 수 없어. 여기는 묻거나 말거나. 여기는 물을 수 없다. 없다. 있다. 꼭 물어야 돼. 묻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어. 그것을 이제 배운다는 거야. 표현 대리.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 3년 제가 3월 달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좀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보더라고. 안 봐.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것은 나도 모르겠고 일단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 내용을 자,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매매 배워. 매매. 근데 지금 오늘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써.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이 나타나. 그 중 한 사람 대리인. 매도인의 대리인 병이 나타나서 계약서 쓴다든가 매수인의 당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렇게 돼야지. 지금까지는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서 썼는데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 두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리인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나오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나오든가. 그러면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이제 대리인과 성립이 돼야 돼. 성립이. 그래서 대리인이 성립되려거든 대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지금 자,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내 토지를 팔아달라 대리권 주는 수권행위를 해. 본인이 내 이름으로 대리인아 네가 내 이름으로 병과 계약해라. 내 이름으로. 네가 의사표시해서. 그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수권행위. 수권행위에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내 이름으로 의사표시해서 계약서 써라.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할 때는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은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알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런 짓을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 다시 한번 현명. 이해하셨나?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시 대리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전체 보기는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은 자 29페이지를 펴보셔. 29페이지에 이제 그 수권행위와 복임행위가 있고 여러분들 30페이지를 한 장 넘겨봐. 30페이지 교재 봤더니 맨 좌측 위에 번호가 여러분들 그 제목을 내가 달아놨잖아요. 근데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2번 대리행위의 무슨 요건. 그럼 나는 그걸 읽어보시고 민법은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걸 배우니까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라 상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지금 대리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요건? 그러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인에 의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이 갑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지.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래? 그래, 현명이라고 한다 이거야.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이 지금 이 본인이 매도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물색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시켰다고 이게.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을 대리인 을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본인인 갑의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이것을 현명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상대방이 때로는 대리인에게 현명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 그건 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할 때에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이제 계약을 했어, 이렇게 일단.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본인과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지. 계약을 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본인과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해제. 그래서 해제를 이렇게 않고 대리인에게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대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아 내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한다 이 얘기했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봐. 내가 너한테 계약을 해제하는데 그 해제는 갑과의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자, 잘 봐. 상대방이 대리인아 내가 갑과 한 계약을 해제한다. 그럼 내가 해제하는데 그 효력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한다고 했지. 그래서 현명했어 안 했어요? 오케이? 이때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라고 그래.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무슨 대리? 그래,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고 하는데 현명해야 되는데 능동대리란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라고 하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래. 그러므로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 책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꼭 틀린 말이라고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으나 수동대리다 능동대리다의 구별 기준은 누가 현명을 하느냐 그 차이야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현명을 해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여서 거래를 했어도 효력은 본인에게 간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해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도 그 효력은 누구에게 직접 간다. 본인에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대리행위라고 해도 매매를 배우는데 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행위를 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리는 말을 현명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 가셨나? 이해하시면 돼. 자, 다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고. 토지를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 을이 병과 매매계약 할 때는 토지 파는 사람이 대리인 자신이야 본인이야? 본인이라는 거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그런 짓을 모시라고? 현명. 근데 만약에 이 을이 현명을 안 해버렸대. 현명을 않고는 계약서에다가 매도인이 을이라고 써버렸대. 을을 현명을 않고.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라는 걸 전제해왔어. 그래서 을이 병과 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토지를 판 매도인이 자기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그래서 비현명의 효과에 여러분들 밑에 봐. 1번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에 양가로 1번 대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나 상대방의 현명이 있어야 한다. 2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비현명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1번 능동대리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 내모쳐 간주.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 취소가 안 돼. 여기서 한 번째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잘 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현명을 한 행위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본다. 본다가 간주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본다나 간주한다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법률 효과가 번복되지 않아.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을 때 을의 이름을 지 이름으로 써버렸다면 이건 네가 오로지 책임져야지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일체 그런 짓 못한다 그 말이야. 자, 이거 본다. 비자 본다. 지금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 책에 비현명의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여기 봐. 그러므로 대리인은 나중에 착오 취소라고 한다고 못한다고 거기 쓰여 있잖아. 그래서 착취 없다 이렇게 메모해. 착취 없다. 다만 여기 잘 봐. 수험생 여러분. 계약서를 을의 이름 매도인을 을이라고 썼는데 지금 매도인을 갑이라고 써야 될 텐데 만약에 을이라고 썼어도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준 걸 계약서에다가 첨부 서면으로 붙여두었다면 위임장을 매매 계약서에다 붙여두었다면 상대방은 이 비록 대리인 지 이름으로 썼어도 매도인이 갑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본인에게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비현명의 효과 양가로 2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읽어서 해결하면 돼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일단 대리인이든 상대방이든 현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현명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있다고 제한이 없다고? 제한 없어. 그냥 계약서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쓰든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흔히 현명의 방법은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이 갑이라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이렇게 가장. 그러나 을이라고 썼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을이라고 썼어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이 아니야. 그래서 전후 관계상 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을 저놈이 대리인이구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매도인 이름을 을이라고 썼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내가 비록 이렇게 썼어도 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임을 네가 알았지 않느냐는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자기가 을이 증명해야 되겠지. 이렇게 증명 문제만 남아있다. 자, 이것이 대리행위 성립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설명할 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 잘 들어, 여기서. 대리권을 줄 때, 흔히, 을아, 네가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오느라 은행에 가서 라고 대리권 줄 때, 흔히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임계약. 또는 갑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을을 고용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 갑이 을을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고용자인 이 사람은 사용자와 피용자 이 사람은 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고용당한 을은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매도인이 자기라고 해야 되겠어? 사장님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사장님 이름으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 속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지. 이때 고용계약이나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면 흔히 그 계약 속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속에는 흔히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때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수권행위가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 시험이.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고용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주었는데 이 친구가 갑의 의도대로 일을 잘 못하면 잘라야지 이렇게 해고. 그럼 해고시키면 대리권만 있어야 되겠어? 대리권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어? 그래서 이 원인된 법률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본인은 고용계약은 그대로 놔둔 채 대리권 수권행위만 철회해도 괜찮지. 그래서 이따가 대리권 소멸 사유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어도 대리권이 소멸하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수권행위만 철회해도 대리권 소멸한다. 그런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9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29페이지 봤더니 자 거기 먼저 29페이지 봤더니 우측 하단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 나오죠. 29페이지 우측 하단 맨 밑에. 그러면 여기 봐. 대리권은 소멸 사유는 따로 한 문제는 안 나오거든. 근데 대리가 시험에 우리 세 문제 나오거든. 그 중에 꼭 지문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외워버려야 돼. 자, 대리권은 소멸 사유에 공통된 소멸 사유 있죠. 거기에 본사 동그라미 있죠. 본인 사망의 본사. 본사. 두 번째는 대리인의 사망 나오나? 그 대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대성 동그라미 있죠. 대성.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겨. 즉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되는 거예요. 성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4번에 대리인의 파산의 파 동그라미 쳐. 파. 한번 외워본다. 대사. 대사, 성, 파 이렇게 외워줘야 돼. 대리인은 중복되니까. 다시 한번 대사, 성, 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문 하나 꼭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다 이렇게 안 나오고 대리인에게 한정 후견인이 게시되었다 이렇게 나와. 한정 후견인 게시.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 제한능력자라는 제도에 제한능력자의 미PP 생각나? 다시 한번 미PP. 그러니까 이렇게 잘 봐.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다 이 말은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 그 말이야.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생겼어. 그러면 대리인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이 게시되었다. 그중에 성년 후견인이 생겼다면 대리인은 성년 후견이 아니지.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다면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야. 법정 대리인. 그럼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보호를 받는 자요. 그래서 피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에는 대리인에게 피한정 대리인에 대한 이렇게 안 물어봐. 한정 후견인이 생겼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또는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한정 피한정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해놓고 법정 대리인이 한정 후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고 그러면 대리인을 피자 붙이는 걸 아시면 돼. 그럼 어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었거든? 미성년자에게 대리권 주었어. 근데 요 친구에게 법정 대리인이 생겼어. 법정 대리인. 근데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성년 후견인이 생겼다고. 그럼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요? 피성년 후견인이야? 잘 모르겠으면 외워봐요. 미피피는 제한능력자다. 그래서 이 사람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기면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이다 이렇게 물어. 그럼 어쨌든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우리 시험은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으면 대리권이 없어지지만 한정 후견이 생겼다고 해서 대리권 없어지는 것은 그것만 구별을 해. 성년 후견이냐 한정 후견이냐 거기다 네모쳐. 성년 후견의 게시 네모. 성년 후견의 게시가 네모치고 성년 후견의 게시가 네모치고 여기다가 한정 후견 게시 이렇게 나온다고. 한정 후견 게시. 그러면 한정 후견 게시다 이렇게 나오면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것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임의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아까 임의대리권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고용계약을 해고시키면 대리권 없어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잊어먹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거나 여기 그 다음에 고용계약은 그대로 놓아둔 채 수권행위만 철회해도 임의대리권 소멸한다. 그래서 자 이거보다 종철. 그러면 이제 자 요 일이 가서 아까 배웠던 이 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줄 때 흔히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권 주는 경우 그 고용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이 고용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면 대리권은 살아있다, 죽는다. 그거 배웠어 지금. 다시 종철. 그러나 요 고용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수권행위만 철회해도 대리권은 간다 안 간다? 간다.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 뒤에 나올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 그 다음에 대리행위 성립 요건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막 갑이 또 똑같이 반복이 돼.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수권행위가 있게 된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말을 외워줘야 돼. 이 말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대리권은 존재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런데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수권행위만 없애버려도 대리권 없어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권행위만 여기만 철회해도,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거나 수권행위가 철회해도 대리권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없어진다. 이 소멸 사유를 외우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너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느라 대리권 줬어. 융자점 받아오느라. 그러면 본인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갑이 을에게 너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느라 라고 대리권 주면 융자 받으러 자신이 직접 가야 돼? 항상 거짓말하는 동생의 그 일을 맡겨야 돼? 그래, 자신이 가야 되는데 이놈이 임의 대리인이 코로나 걸린 거야.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직접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다시 다른 사람이 맡길 때 이 다른 사람을 자 읽어본다.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복임권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한번 복임행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맨 법률행위 배우니까 법률 고용계약이 하나 나오고 또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가 나오고 또 복임행위라는 법률행위가 또 등장하잖아. 그래서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복임행위는 여기서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을 해. 복임행위는. 근데 아까 이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융자 받아오느라고 시켜서 자기가 직접 융자 받아왔다면 그냥 문제가 없지. 근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일을 수행할 수가 없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러면 A에게 그 일을 맡겨라 라고 복대리인을 지명해줘. 그래서 이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할 수 있어. 지명원자를.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이 은행에 가서 상대방과 이제 융자를 받겠지. 그럼 이 복대리인이 은행 가서 계약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또 계약을 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 책임은 대리인 지가 임의 대리인이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진짜야? 그러므로 어디 본인이 짠 본인이네. 그러니까 여기 봐.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겠어? 본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겠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대리인의 이름으로 돌아서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그 일을 시키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이 복임 행위는 대리인이 여기 아직 시험에 나온다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지금 여기서 이 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 행위. 지금 여기다가 자 갑이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느라 이게 법률행위 하나 있었어. 그러면 이 대리인이 그 일을 또 다시 맡겨야 될 거 아니야. 맡길 때 본인의 이름으로 맡긴다고 위임장을 써줘야 돼. 여기서 위임장을 써줄 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써줘야 된다고? 본인 이름으로 써준다고?
여기 써놨잖아. 본인이요, 대리인 자신이요. 지금 대리인 자신 나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키잖아. 자신은. 본인이냐 여기서? 대리인 이셀프, 이셀프. 자신. 선임한다. 자, 여기다 대자선. 저게 물어봐. 그래서 요 보기명의는 시험이 대리인이 요 대신에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위임장을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지금 여러분들 거기 5번을 봐. 양가로 5번. 29페이지 양가로 5번. 자, 복임행위란 나오지? 복임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을 선임을 해.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을 해.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렇게 해오라고 다 같이. 대자선. 대본선이야, 대자선이야? 이렇게 꼭 하나. 대자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즉 이런 얘기야.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위임장을 지 이름으로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야 복대리인이야. 복대리인.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은행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대리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의 대리인은 또 오면 또 틀린다. 여기서. 그래서 대대다 하면 틀려. 대대요. 본대요. 본대. 거기다 동그라미 쳐. 자, 어디로 가냐면 그 양가로 8번을 봐. 양가로 8번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나오나요? 거기다가 본대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다가 본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복인권에 법정 대리인도 있을 것이고 임의 대리인도 있을 텐데 어쨌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이건 선임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선임행위. 그러므로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야? 임의 대리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여기서 주의해 이제 갑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고용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졌을 때 이 임의 대리인은 밖에서 봤을 때는 피용자야. 피용자. 또는 위임계약을 통해서 했다면 본인이 위임인이고 대리인 수임인일 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복대리인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이 대리인이 피용자이면 복대리인도 피용자,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 같다 이 말이야.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이거 외워야 돼. 이것이 본인과 대리인, 복대리인과의 관계다. 자, 외워본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그거 하나 외우느라고. 그거 하나 외워놓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야.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이렇게. 거기 여러분들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봐. 의의는 그렇고 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복인권이라고 그래. 복인권. 근데 자, 임의 대리인은 자, 본인이 은행에 가서 네가 융자 받아오느라 해서 융자. 그러면 융자 받아오느라고 본인이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술 잘 처먹는 동생에게 맡기게 해서 성실한 동생에게 맡기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 줄 때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대리권 주거든. 근데 그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이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다면 본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여기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기다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 없다고. 없어.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있네 바로. 그 양가로 4번이야 위에 올라가면. 여기 요약집 4번 봤나? 거기에 4번 복인권과 책임 나오죠. 그래서 복인권, 임의 대리인 원칙 없다. 다만 본인이 승낙을 해준다거나 또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지?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야.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보자고.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겠지. 그럼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에 미성년자의 허락을 받으면 말이 되냐 안 되냐. 7살 먹은 애에게 돌쇠야, 7살 먹은 돌쇠야, 내가 은행에 가서 융자 좀 받아야 되겠는데 바빠서 너네 삼촌한테 맡기려고 그런다. 네가 승낙 좀 해다오. 말이 돼? 이해 갔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허락받을 필요 없으니까. 허락받을 필요 없어. 허락받을 필요.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 있다 하는 거야. 있다.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없다. 설득돼?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언제 있다고 그랬어? 본인이 승낙하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승낙을 해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승낙을 얻어서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든 복대리인 이제 복인권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 마음대로 임의로 선임한 경우 두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복대리인에는.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이 융자받아서 도망가 버리면 요놈이 은행 가서 융자받아 지가 카지노가 다 날려버린 것이야.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네가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된다고. 그럼 책임을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 더 무겁겠어? 임의 대리인의 책임이 더 무겁겠어? 하여튼 그 상식이요.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에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무과실 책임져. 그래서 내모쳐 무과실 책임. 법정 대리인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그 무과실 책임이다. 거기다 내모쳐. 다만 법정 대리인이 직접 은행 가서 융자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걸린 거야. 코로나. 법정 대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 대리를 복대리를 선임했지.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냥 간단해. 자, 여기다 원칙,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 과실 책임.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잖아요. 그때 실수했을 때 책임지는 것이야. 자, 이제 문제는 임의 대리인이야.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에 원래 임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임의 대리 지위를 사임할 수 있어. 사임. 나 못하겠다 그만둘 수 있다고.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그 지위를 사임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 복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선임 감독에. 그래서 선임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두 경우가 있는데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 과실. 다만 본인이 지시원자,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가벼워진다 하시면 책임이 없다는 아니고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지. 근데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 성실하지. 그럼 빨리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복대리인이 불성실하잖아. 그럼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 야, 성실하지 못하다.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지 않았잖아. 또는 그 사람이 똑같아. 여기 불고지가 아니고 불통지 또는 빨리 잘라야 돼. 근데 자르지 않았지? 그럼 그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 거기 뭐라고 되냐면 오른쪽에 지명원자 선임 나오나? 그 지명원자 나오지? 그거 봤더니 지명원자에다가 무슨 책임이라고 했냐면 불불책임 그랬네. 그 불불책임이 불통지 또는 불해임 책임 이렇게 지는 것이야. 불통지 또는 불해임 책임.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임의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없어.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일단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의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중한 책임이냐 경한 책임이냐만 남았지 책임이 안 지는 경우는 없다. 꼭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여기에 본인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 없다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야. 선임 감독상의 책임 있어 없어? 잘 들어봐. 임의 대리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대. 지명원자. 그러면 선임을 직접 자기가 선임한 게 아니잖아. 본인이 지명원자를 그냥 선임했으니까 그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져 안 져? 안 지고 불불 책임진다니까. 불불 책임.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고 무슨 책임만 져? 불불 책임. 됐나? 자, 본인이 지명원자를 임의 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다. 맞아 틀려? 맞아.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고 불고지, 불해임 책임진다니까. 다시 한번 불통지, 불해임 책임. 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책임. 이해하셨나? 자, 마지막 이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우리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판단해. 우리 민법에서 나온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묵시적이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 나오면 그냥 오 하는 거예요. 꼭 명시적이어야 한다. 틀려. 그게 여러분 몇 번이냐면 자 3번에 위로 올라가서 자 3번에 1번 보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2번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으면 자 메모쳐 묵시적 승낙이 있다. 이렇게. 따라서 이 승낙은 꼭 명시적이어야 한다. 묵시적이어도 괜찮다. 묵시적 승낙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대리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일단 정리해보자. 일단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상대방과 본인 이름으로 가잖아 지금 거래를. 그러니까 대대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본대. 이 복대리인은 선임하는 행위, 법률행위. 요 복임행위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본인 이름으로 선임을 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을 해. 아까 다시 대자선. 기억해야 돼.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대리인 수임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 자, 한번 여기보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자, 그러면 스피드 체크 한번 보셔. 스피드 체크에 17번 보시면 돼. 스피드 체크. 17번에 1번. 자, 여기보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 여기 써 있지, 지금 여기야. 이 스피드 체크 이거. 그 다음에 2번. 복대리 2번. 자,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자, 본인이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성감 책임이요, 불불 책임이야?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잖아, 이거. 지명원자를 선임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2번에 지명원자 선임 시에는 무슨 책임? 불불 책임. 됐나? 그다음 법대는 요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과실이요, 무과실이요? 자, 요거보다 법대는 무과실. 예외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자는 책임 없는 거요? 책임지는 거요? 책임 없다 그러면 틀렸다니까. 그런 표현 나오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여기서 봐.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 이렇게만 나오지 지명원자를 선임했다 그런 말도 없잖아 지금. 어쨌든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또는 부득이한 사정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 없다. 맞아 틀려? 거기 X 써놨잖아. X.
읽어봐라. 아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여튼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지명원자를 선임했어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근데 선임감독 책임이야, 불불 책임이야. 그러므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책임 없는 경우는 없다니까. 책임 없는 경우는 없어. 그렇게 시험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과 복대리인 선임했고, 그 다음에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한번 외워본다. 본사, 대사, 대사성파.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다 종료, 철회. 이렇게 꼭 이거 외우자. 그래야 문제를 풀어, 이렇게 문제를. 자, 그러면 쉬었다가 여기 문제 보자.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근데 을은 그 후에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였다. 그래서 이 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었고 을이 다시 병을 선임해서 병이 누군가와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 병은 갑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거. 옳은 거. 그럼 이 병은 1번 병은 을의 병은 갑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대여 본대여. 틀렸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대리인 이름까지 쓰는 게 아니니까. 동시에 틀렸어? 2년 전 문제다. 2번. X 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이 꼭 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 이 승낙은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아까 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까 밑줄 그라고 하지 않았어. 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의사, 대리권 줄 때에 금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다. 그 말이야. 타당하다. 정답이네. 정답.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다. 책임 없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렇게 승낙을 얻었어도 선임 감독에 책임 있어, 없어? 지금 아까 지명원자 선임 어쩌고니까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지명원자를 직접 선임했던 책임은 져야 돼. 근데 책임의 내용이 하나는 선감 책임이고 하나는 불불 책임이다. 달라지니까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맞아, 틀려? 틀려. 세 번째,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병이 선임해놓고 이 계약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했다. 자, 이건다. 본사. 그러면 대리권 존재해, 없어졌어? 그럼 복대리권도 없어져. 그래서 선임한 후 갑이 사망했다. 계약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자, 이건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므로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지? 왜냐하면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므로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본사 나왔잖아. 본사 이렇게. 본사 나왔지? 만일 대리권 소멸된 을이 이제 대리권 소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선임했대.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 지금 이따가 배울 거라고.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또는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야 이게. 그러므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이거 틀렸어요. 이런 게.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 자, 5분간 휴식.